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5월 14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정원호 민주당 후보의 격차가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갔다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는 쪽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점수를 매길 때 가장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수도인 서울의 수장이 누가 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쪽이 갖느냐, 민주당이 가져가느냐. 자, 이 상황에서 오세훈이 계속 밀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수청이 결집을 하고 이재명의 공소 취소 이 논란과 맞물리면서 오세훈의 지지율과 정원의 지지율의 격차가 좁혀지다가 이제 오차 범위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호 논란이 하나 큰 게 터지면서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국민의힘 오세훈이 더 치고 나갈 수 있다. 그것은 이제 오세훈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정원호의 실책 때문이죠. 그동안도 정원호 여러 가지 실책, 과거 행적들에 이 칸쿤 여행이나 이런 문제들 상당히 많았죠.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것은, 이번에 지금 의혹이 불거진 것은 이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과연 후보 자격이 있느냐, 이런 문제까지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1995년 10월에 서울 양천구 신정동 한 카페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을 놓고 진실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원호 쪽은 그전부터 쭉 주장해온 대로 그대로 주장을 합니다. 그때 카페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옆자리의 남성과 시비가 붙었는데 시비 내용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은 그때 민주당 소속 양천구청장의 비서였죠. 그리고 상대방은 당시 민자당 소속 박모 국회의원의 비서관 이모 씨였다. 서로 이제 당이 다르니까 정치적인 논쟁을 하다가 5.18 문제와 관련해서 언쟁을 벌이다가 폭력 사태까지 있었다. 그리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이제 경찰을 폭행을 해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경찰 폭행도 문제지만 어쨌든 정치적인 문제로 시작이 됐다. 본인이 5.18에 대해서 폄훼하는 발언을 한 민자당 소속, 지금은 국민의힘 계열이죠. 그쪽 비서관에게 붕괴해서 싸움이 시작됐다. 이렇게 해서 마치 본인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이 폭행이 시작된 것처럼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그게 이제 판결문에 정치적인 논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쟁으로 시작됐다. 그런데 이게 300만 원 벌금 정도 나오고 합의를 한 사건인 것 같기 때문에 법원 판결문에 어떤 결과만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하죠. 이 구체적인 디테일하게 왜 싸움이 벌어졌는지 처음에 근원부터 따지지는 않죠. 이제 진술을 가지고 정치적인 논쟁이라고 이제 정원호가 주장을 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런데 그 판결문과는 전혀 다른 이 양천구의회 속기록이 나왔죠. 어제 오세훈 후보 쪽에서 그 속기록을 공개를 해서 공방이 벌어졌는데 그 속기록을 근거로 당시 상황을 살피면 딱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1995년에 정원호가 당시 이 양천구청장 양재호 민주당 구청장입니다. 민주당 구청장의 비서였고, 그 다음에 양재호 구청장의 비서실장, 이제 민주당 소속 비서실장과 비서인 정원호가 양천구 신정동의 한 카페에서 이제 술을 먹다가 한 15만 원어치, 그때 95년에 15만 원어치면 상당히 많이 매상을 올려준 거죠. 그래서 그 카페 종업원이 있었는데 그 여종업원과 같이 외박을 나가겠다. 일종의 이제 성매매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외박을 나가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그 카페 주인이 안 된다.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게 할 수 없다. 외박을 안 내보낸다. 이렇게 하니까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카페 주인을. 이제 그 속기록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양천구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양천구 의원이 양천구청장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양천구청 비서실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래서 협박을 하면서 여종업원에게 협박을 하면서 그러니까 카페 사장에게 협박을 하면서 여종업원과 외박을 내보내주지 않는다고 막 항의를 하면서 이러고도 장사를 제대로 할 줄 아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구청장
비서실장, 비서니까. 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서로 언쟁이 막 붙으니까 옆자리 손님이 이렇게 말렸다. 그런데 말린 사람이 바로 민자당 소속 박모 국회의원의 비서관 이모 비서관이었다. 그런데 그 말리는 사람을 폭행을 했다. 폭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 112 신고가 들어갔고, 한 30명 정도 주민들이 와서 막 소란이 벌어지니까는 막 구경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112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이 2명이 왔는데, 그 경찰 2명도 폭행을 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속기록의 과정대로 하면은 처음에 협박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하고 그 어떤 외박을 하자는 이런 강요가 있었다. 자,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됐는데 정원호 주장에서는 1번 이게 협박 부분이 빠져 있죠. 빠져 있고 그냥 술자리에서 우연히 합석을 한 옆 사람 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는 정치적인 논쟁이 붙었고 5.18에 대해서 마치 폄훼하는 듯이 이야기를 해서 본인이 붕괴를 해서 이 싸움이 시작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앞부분을 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얼마 전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판결문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판결문을 공개를 할 때는 이 카페 이야기는 안 들어가 있고 정치적인 언쟁을 벌이다가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에서 뭐 합의된 사건 이걸 그렇게 디테일하게 처음부터 적지는 않죠. 자, 그래서 앞부분이 이제 판결문에도 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속기록을 양천구 의회에서 나온 속기록을 그러니까는 오세훈 후보 진영에서 입수를 해서 공개를 한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것의 진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관련자들의 말을 지금 들어보면 되죠. 오래전 일이지만 그렇게 큰 보통 일반인이 그렇게 해서 뭐 경찰이 출동하고 이런 거 뭐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거의 다 납니다. 웬만하면은. 그래서 그렇다면 그때 당시 이제 카페의 종업원이나 카페의 주인이나 아니면은 그 당시 이모 비서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조합이 맞춰지겠죠. 그런데 이 카페 쪽은 이미 30년 전 일이니까 이게 찾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 비서관을 지금 찾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다 찾는 거죠. 찾아서 그 비서관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게 뭐 5.18과 관련한 거냐 아니면은 외박과 관련한 거냐 이게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당시 이 판결문을 공개를 했던 주진우 의원이 녹취록을 하나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 녹취록이 뭐냐면은 바로 문제의 이모 비서관, 민자당 소속 박모 국회의원의 비서관이었던 이모 씨의 짧은 녹취록인데 그 녹취록의 핵심 내용은 거기 처음에 언쟁을 시작을 할 때 5.18 이야기는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 공개된 녹취록 내용을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5.18 때문에 무슨 서로 언쟁이 붙어서 폭행을 했다. 내 기억으로는 그런 거는 전혀 없었어. 내가 생명력이나 자존감이 굉장히 상했어. 그 이후에 사과를 했더니 용서를 받았다는 게 그렇다는데 내가 그런 기분도 아니었고 용서를 받고 받을 그런 기분이 아니었어. 내 기억으로는 없어 전혀. 5.18 때문에 언쟁을 한다든가 또 그 이후에 사과를 받았다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어. 자, 이 녹취록에 보면은 5.18 때문에 서로 언쟁을 하다가 폭행으로 진행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 기억에 그런 건 전혀 없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사과나 용서를 받았다고들 하는데 그런 기억도 전혀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18을 이 사건의 경찰관 폭행 사건의 발단으로 5.18이 있었다고 정원호가 주장을 하는데 거기서 폭행 피해를 당한 그래서 언쟁을 하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정원호가 주장하는 그 사람은 5.18 문제로 언쟁이 있었다는 것은 내 기억에 전혀 없다. 자,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주진우 의원은 이 녹음 테이프를 공개를 하고 정 후보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피해자는 5.18 관련 다툼 자체가 없었다고 하고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어떻게 된 것이냐? 대답을 하라. 그런데 정은호 후보가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한 김재섭 이 오세훈 캠프 상임선대위원장 김재섭 위원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그 캠프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정은호 본인은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다시피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 문제를 질문을 하니까는 회피를 해버립니다. 회피를 해버립니다. 이 회피하는 이유는 딱 하나를 가정을 할 수가 있죠. 자기가 캠프 차원에서는 이게 사실이 아니다고 하고 본인 입으로는 사실이 아니다는 말조차 안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만약에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진짜로 드러날 경우에 카페 주인이 나타난다든가 진짜로 드러날 경우에 자기가 당선되더라도 서울시장이 되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걸리게 되죠. 그러면은 서울시장 되더라도 자격이 박탈되면서 바로 낙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는 그 좌파 패널들은 무슨 이게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건들면 건들수록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말을 안 한다고 하는데 설득력이 약하죠. 그거보다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무서워서 본인이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런 분석이 일단 나옵니다. 그리고 주진우 의원은 당시 그 구의회의 질의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꾸며냈다고 볼 이유가 전혀 없다. 왜 그런 걸 꾸며냅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걸 꾸며냅니까? 소설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양재호 당시 양천구청장 역시 사건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답변해서 관내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유흥업소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당시 기록과 오늘 그 주진우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기록과 오늘 공개된 피해자 증언을 종합하면 사건의 원인은 5.18 관련 논쟁이 아니라 술집 요종업원 외박 요구였던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를 요구를 한 것인가? 그 과정에서 민간인을 폭행하고 공권력까지 훼손한 것이냐? 즉각 사퇴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 문제가 그냥 예사롭지 않은 것이 단순히 그냥 지나칠 수 없고 이게 서울시장 선거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 선거에서도 좌파의 민낯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경찰관 폭행, 이 공권력을 무시하는 오래전 일이라고 이걸 그냥 묻어둘 수는 없죠. 그런 사람이 일반인도 아니고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는 점, 그리고 성매매를 시도를 해놓고 이게 사실이라면은 성매매를 시도를 해놓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 일어났는데 성매매 요구 때문에 폭행이 일어났는데 시발점인데 그게 아니고 마치 5.18과 관련한 논쟁에서 본인이 울분을 참지 못해서 5.18을 폄훼하는 이 우파 정당의 이 비서관에게 폭행을 했다. 이러면 마치 뭔가 본인이 정의로운 사람처럼 이렇게 포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5.18이 전혀 없었다. 5.18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당시 대화 상대자의 녹취록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은호 파동이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것은 전체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서툰간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녹취록의 입수 경위에 대해서 최근 피해자가 이 이모 전 비서관이 최근 피해자가 지인에게 당시 상황을 털어놓은 내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영상을 제보를 받은 건데 본인이 그 비서관이 이 영상에서는 녹취를 제보를 받았는데 녹취에서는 이 5.18과 관련한 언쟁이 아니다. 그것까지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왜 발단이 됐느냐? 이 부분은 이 짧은 녹취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박 문제 또 이제 본인이 그 당시 상황을 기억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내용도 또 나타나게 등장을 하게 되면은 녹취록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언론 앞에 등장을 하게 되면은 그 외박 문제까지 이것을 본인이 그 밝히게 되면은 그 피해 당사자가 밝히게 되면은 상당히 더 큰
파문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얼마 남겨놓지 않았는데 민주당의 악재가 계속 쌓이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쇼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